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가슴 철렁한 이 선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에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 20여 명 이 돌고래함에 타고 있었는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사망자만 10명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실종자 아직까지 8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돌고래호 관련 사고 뉴스로 특집으로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쭉 해봐야 될 텐데 이동희 차장, 네. 그래픽을 보면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상황, 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해역은 제주도 추자면에 있는 추자도 인근 해역입니다. 예.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은 돼 있지만 현재 정확히는 21명이 실제 탑승했던 그 어선이 전복되면서 모두 10명이 사망하고 현재 구조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시간대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남해안에 있는 해남에서 추자도로 연결이 되는 이런 항로가 있는데요. 예. 사고 발생 지점은 바로 추자도 인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자도가 보니까 이 해남하고 제주도하고 좀 중간 정도에 있는 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돌고래호가 이 추자도가 4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큰 본섬에서 이 출항을 해서 해남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 전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7시경 출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돌고래 1호도 출항을 했고 돌고래호도 여기서 출항을 했군요. 어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2시에 해남을 출발을 해서요. 네. 3시 59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이 신양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객들을 내려주고 1박 2일 일정으로 낚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날 7시 직전부터 날씨가 급격히 악화되니까 자, 이럴 거면 낚시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 예. 이렇게 결정을 하고 7시에 출항을 했는데 네. 한 40여 분 만에 이 연락이 두절이 되면서 이 전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돌고래 1호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악화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50분 만에 다시 돌아왔군요. 회항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선박이 발견된 위치가 지금 이 섬생이 섬에서 1.1km 정도 아래쪽, 남쪽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항로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인데 다시 돌아오려다가 문제가 생긴 건지 왜 이 밑에 와서 발견이 된 건가요?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 돌고래호는 돌고래 1호와 함께 같이 출발을 해서 같이 추자도로 입항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같이 돌아가자라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같은 시간에 출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돌고래 1호에서는 자, 우리 회항하자. 그리고 어디 지점에서 만나자까지 약속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돌고래호는 이 지점에서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2분 간격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해경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일대를 수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해류의 영향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전복 이후에 전복되기 이전에 이미 기관이 꺼지면서 고장이 나면서 해류에 의해서 이 아랫부분으로 떠내려오고 전복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몇 명이고 사망자는 몇 명인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구조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모두 이 어선이 발견된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뒤집어진 배 위에 있었던 낚시객 3명이 생존됐고요.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신이 10구가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8명은 아직 생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지금 이 사망자의 선장이 일단 포함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장 증언에 의하면 선장이 좀 다른 분을 물에 빠진 분을 좀 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단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선장 김모 씨 46살 된 선장인데요. 뒤집어진 배 위에 올라서서 마지막 한 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이 파도가 거센 바람에 너울송 파도에 휩쓸려서 본인도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생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전남에서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망자 신원을 보니까 다 부산 경남 쪽 분들이 많던데 이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이 추자도 인근이 워낙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전국 각지에서 이 그룹별로 예약을 해서 단체로 낚시를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21명이 탑승한 이번 그 사고의 경우에는 모두 14명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단체로
추자도행 배를 탄 것으로 그렇게 단체로. 확인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을 가능성이 함께 온 가장 거군요.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해경에서는 배 75척 그리고 이 항공기 5대를 동원해서 배가 침몰했던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생존자 구조 작업을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지의 해류 온도가 20도 안팎, 좀 낮은 편이라서 이 생존자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배 탈 때는 뭐 이름도 쓰고 딱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승선자 명단에는 22명이라고 하고 실제로 21명이 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 작년에 세월호 사고 때도 사실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신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것이 일어난 건데요. 그 낚시 관리 및 육석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낚시에 관한 기본 법률인데 거기 보시면 선장이 출입항 신고 기간에다가 출입항 신고를 할 때 승객 명부를 붙여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몇 명이 우리 배에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기 보시면 큰 항구나 어떤 해경의 치안센터가 있는 항구들, 예를 들어 부산항이나 뭐 제주항, 서귀포항 이런 데는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습니다. 네. 근데 소규모 어항까지 사실 해경이 다 관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항구가 추자도에 있는 항구 같은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장 같은 민간인이 그 공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선장이 신고만 하면 되지 해경이나 그 어촌계장은 실제로 그것을 실제 어떤 탑승원이나 명부가 맞는지 확인해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고만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실제 명부랑 실제 탑승원이 달라서 어떤 혼선을 빚는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종대 부국장. 예. 근데 지금 3명이 구조된 상황을 보면은 배 위에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배 위에 올라오지 못했을지 당시 전복되기 전에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예. 당시에 21명이 타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6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15명은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었던 사람들은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었고 예. 그대로 하면 금방 또 구조하러 해경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명조끼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뒤집어진 배 위에 올라가서 있으려고 네. 배 옆에 있었던 줄을 잡고 계속 있다가 서로 돌아가면서 그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 안에 수온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은 사실 그 수온에서는 10시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저체온증에 빨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 세 분을 구조한 것도 지금 해경이 아니라 민간 그렇죠. 선박입니다. 예, 어선이었잖아요. 지나가던 어선이 예. 발견하고 6시 24분경인가 구조를 했죠. 예. 자, 이 구조한 분이 박보견 선장님인데 네. 선장님의 어떤 기지를 통해서 구조된 3명, 그중에 1명을 오늘 채널A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굉장히 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출발한 지 한 20분 좀 됐을 겁니다. 배가 쾅쾅하고 옆으로 딱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뱃머리 앞부분 밑 지하에 거기 있었는데 우리 팀만 거의 다 있었을 거 9명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못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장님은 그 출발할 때 그 해경하고 연결돼가지고 구조가 온다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 살려주세요 불러도 비가 오니까 문을 닫아놔 그것이 잘 안 들리겠죠. 마침 어선이 하나 이제 있어 옆으로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냥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구조됐습니다. 당시에 배가 뒤집히기 전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 있었던 상태인가요? 지금 지하가 있거든요. 자고 있는 애들은 제 생각에 배 그 앞부분에 한 4-5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고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김태준 함장님. 자, 일단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이 쾅 하는 소리의 정체 뭐였을까요? 지금 그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말이죠.
배가 어디 부딪혔다고 했거든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어떤 천원 그 거물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 이런 데 얘기를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또 기상 상황을 보면은 그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부는 그 바람이 있을 거 말이죠. 또 남동쪽으로 부는 저기압성 이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두 군데서 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것은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전복되려고 하면은 정지 상태, 그러니까 정지 상태라는 것은 어망에 걸려가서 스크루가 돌지 못한다든가 예. 아니면 엔진이 고장 났을 때 네. 이때 정지된 상태에서 옆에서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치면은 꿍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와 반대로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 말이죠. 옆에서 어느 정도 친다 하더라도 그 힘의 백탑승에 의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전복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원의 이야기 같으면 뭔가 걸렸고 그 다음에 꿍 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걸로 종합해 보면은 엔진이 그러니까 스크루가 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그물에 걸렸든지 걸렸죠. 줄에 걸렸든지 정지된 돌 수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옆에서 노을성 파도가 쳐서 꽝 하면서 넘어갔지 않나 이렇게 예. 추론을 합니다. 자, 이 돌고래 호 옆에 바로 옆에서 낚시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저희가 또 채널에서 만나봤는데 이 그물에 걸렸을 가능성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존자들 증언이 줄에 걸렸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줄에 걸리니까 엔진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딱 소리가 나잖아. 배가 쓰레기 더미처럼 큰 줄에 탁 걸리면 텅 하면서 시동 꺼지고 스크루 정지를 해버리고 손님들은 꽝 소리로 들어버려. 자, 일단 그물에 걸렸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저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예, 그러니까 거물에 걸렸고 엔진이 정지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꽝 하다 보니까 그 스크루에 어망이라든가 뭔가 걸려가지고 밧줄이든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들어간 상태에서 예. 정지된 상태에서 너울성 파도가 옆으로 치니까 네. 넘어갔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배가 달리고 있었던, 운항하던 중에 너울성 파도를 맞는 것과 엔진이 고장나서 정지된 상태에서 파도를 맞는 것과 위험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배가 그 엔진이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가면 말이죠. 옆에서 너울성 파도가 정횡해서 치더라도 백 탑승해서 약간 옆으로 가면서 전진을 해요. 예. 그러면 전복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배가 정지한 상태가 되면 지금 말이죠. 화면에서 보이는 예. 것처럼 저렇게 서 있다가 너울을 맞으면 그렇죠.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옆에서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받으면 그냥 이 힘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전복이 되죠. 배가 그 앞뒤로 이렇게 길이가 길고 그 폭은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뒤에서 치면 앞으로 전진하고 앞에서 전진하면 뒤로 가는데 대신에 옆에 치면 넘어지죠. 힘이 네.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전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근데 되죠. 하중대 부국장, 아까 지금 증언을 저희가 생존자 증언을 들어봤을 때 지하에서 몇 명이 더 있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안에 해경이 다 수색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실종자가 발견이 안 됐죠. 예,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은 한 5명 정도는 바로 타자마자 그 낚시를 하는 동안에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낚시 옷 자체도 원래 구명조끼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벗고 그 안에 지하실이 좀 따뜻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거기 있는 기관장이, 즉 선장이 이 상당히 배가 흔들리고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지하실도 가가지고 빨리 일어나라 해서 그 사람들도 일어났는데 그때 밖으로 올라오는 순간 배가 뒤집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는 다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다 빠져나온 것으로 거기에 그 배 안에는 모두 없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네. 자, 그러면 구조된 곳 위치와 시신이 발견된 곳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가장 10명이 모두 사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4구의 시신이 나온 것은 실종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최초에 그 4구가 발견된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초리 인근에서 처음에 이제 그 연락이 두절됐던. 여기서 처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끊겨서 배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류에 밀려서. 여기에서 구조는 3명이 됐는데요. 예. 시신 10구는 가장 많은 곳은 4구지만 각각 제각각 아주 여러 군데 흩어져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는 이 일대의 해류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해류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아주 빠르게 작용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김태준 함장님. 그러면 지금 실종자들이 이 근처에 지금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수색을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시신 말이죠. 회수된 위치를 보면은 앞에 배가 말이죠. 두 척이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 그림 있죠. 그쪽으로 한번 잠깐 앞으로 돌려주시죠. 예,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배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고 예, 지금 여기서 나갔다가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내구의 시체가 있었던 그곳에 제가 볼 때 예. 거기서 전복이 됐다고 생각해요. 아, 요게 전복된 지점이다. 그러면서 전복되는 순간에 정원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선장이 자 위험하니 밖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일부가 나오고 완전히 못 나오지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든 안 입든 일단 밖으로 나와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 제각각 보는 방향으로 그 살기 위해서 수영을 해 나갔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4명이 일단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배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조류 방향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저기도 마찬가지 오면서 나름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있잖아요. 수영을 해 갔고 마지막에 또 순간에 이제 여기 보면 침몰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6명이 있다가 3명이 이제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수영자와 수영 능력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을 전진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흘러오면서 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그것이 이제 조류와 연결돼서 이렇게 각각 흩어졌지 않나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 예. 그러니까 전복 지점, 그 지점에 그 순간에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었고요. 그 다음에 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침몰 지점에서 사람의 몸이 저 남쪽에 있는 추자도 그 하추자도의 위쪽으로 간 사람은 바람에 의해서 서쪽으로 계속 밀려간 거죠. 바람에 밀렸다?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류는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지만 추자도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류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야만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배도 그 바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저 아래에 있는 하추자도에 의해서 위로 간 사람하고 아래로 간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구조 현장에서도 좀 알고 대응을 해서 지금 찾지 못한 8명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수색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황대식 해양구조협회 본부장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 일단 지금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있지는 않고요. 예. 해남에 있습니다. 해남에서 지금 대기 중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민간군 합동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일 이제 수색 방향이 결정되면은 이제 저희 수색팀을 이제 투입하려고 지금 해남 스타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해경의 함들은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민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현재 지금 바다 상황 수색 이런데 좀 어려움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직 해상 기상은 수색하는데 크게 이렇게 불편이 없는 정도의 아마 해양 날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떠서 손을 흔든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야도 좀 괜찮고요. 아까 15시경까지 그 해경의 중앙특수보조단에서 그 양식장 근처에 수중수색을 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전해들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수색 중인 인력, 그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예,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선박들하고 항공기에서 한 40척 이상이 아마 해상 수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투입이 되시면 어쨌든 마지막까지 생존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일단 뭐 수색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종대 목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바닷속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의식을 잃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지금 현재 수온이 약 24도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24도에 만약에 계속적으로 있는다면은 10시간을 견디기 어렵다. 10시간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22도에서도 개장을 하는데 왜 24도에서 계속 있기가 어렵냐? 그랬더니 22도 해수욕장에서는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잠시 들어갔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24도 수온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면 10시간을 견디기가 어렵고 또 그때 당시에 사고 당시에 2.8m의 높은 파도가 쳤기 때문에 설령 구명조끼를 입고 있더라도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짠물을 먹게 되면은 빨리 또 정신을 잃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당히 우리 이 실종자 가족들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오늘 안으로 안에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도영 차장. 네. 자, 저체온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자세히 전문가 의견까지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이 추자도에 낚싯배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낚시꾼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잡고 싶은 어종들이 다량 예. 잡힌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왜 그런 어류들이 많이 잡히느냐? 예. 왜 잡히냐면요. 난류와 하류가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도에서는 불과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예.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추자도에서는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지만 특히나 고급 어종으로 꼽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거든요. 네. 특히 요즘철에는 황돔, 흑돔, 농어 같은 어종들이 주로 잡히고 있고요. 겨울철이 되면은 가장 인기가 있는 감성돔, 학꽁치 같은 고급 아주 인기 있는 어종들이 많이 잡히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 낚시꾼들이 잡으러 가는 게 부실이라고 그럽니다. 부실이가 부실이. 아, 부식이. 예. 부실이 약 많이 크면 1m까지도 큰다는데요. 그게 한 수온이 18도에서 22도 정도에서 가장 많이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저런 물고기들보다도 한번 잡으면 마지막까지 끌어올릴 때 다시 도망가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낚시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고기를 잡고 꼭 싶어하는 그런 고기 중에 하나로. 그래서 많이 저기 추자도에 많이 간다. 그래서 많이들 찾아간다. 그렇군요.